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송신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됐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게 되면 또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날 좀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이제 몇 가지 건강 문제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몸을 움츠러들게 되고 활동도 안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건강 관리, 겨울철에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우리가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다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다 보니까 심장으로 많은 혈액이 유입되면서 심장에 부하가 좀 많이 커지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미 만약에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한 상태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화에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기온차가 많이 나는 바깥으로 갑자기 나간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밖에 추운 날씨에 있다가 또 갑자기 이제 따뜻한 실내로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하게 되면 이런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이런 반응이 좀 혈관 반응이 급작스레 진행되면서 고혈압이라던가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던 분들은 뭐 심근경색이라던가 뇌졸중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좀 커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출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보온 장구를 좀 잘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신문 같은 거 가지러 나가시거나 밖에 뭐 가지러 나가시려면 그냥 안에서 입고 있던 옷 입고 그냥 금방 나갔다 맞아요.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기온 변화에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밖에 뭐 가지러 나가실 때는 이렇게 두터운 점퍼나 이런 거 입고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예.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갔을 때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갑자기 들어가도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기온 있군요. 변화에 이제 그런 혈관이 계속 반응을 하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관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응을 하게 되니까 예. 이게 좀 부하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혈류가 많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온도 변화를 네.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군요. 네네. 자, 겨울하면은 이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하더니 감기예요, 감기. 네, 근데 네. 독감 예방접종 맞았으니까 나 감기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독감 예방접종, 나 감기 한 번도 안 걸려서 독감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예. 하시는데요. 사실 독감 예방접종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말고도 이런 상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감기가 걸리지 않는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요즘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면은 나는 이제 폐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폐렴구균도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 여러 가지 중에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지 다른 세균이라던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는 사실 개인의 면역과 그리고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손 씻기가 중요한 것은 뭐 워낙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개인 면역을 잘 유지를 하려면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이 아주 힘든 상황을 좀 피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라던가 실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 우리가 호흡기 점막의 축축한 상태를 잘 유지를 해서 방어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네. 이제 감기를 예방할 수 있고요. 건조한 실내 같은 경우는 뭐 가습기라던가 미니 분수나 어항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좋겠고 또 젖은 빨래 같은 걸 넣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또 환기인데요. 네. 우리가 계속 문을 닫아두면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계속 집안에서 돌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춥더라도 한 번씩은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겨울철이 되면 또 가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피부 네. 가려움증도 겨울철이 되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네, 대개는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상당히 추우면서 건조한 그 환경이 되죠. 근데 실내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난방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건조한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 가려움증이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기존에 건조증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리가 목욕할 때 보면 가능하면 이제 때를 밀지 않게끔 말씀을 드려요. 때를 많이 밀거나 하면 각질이 벗겨지면서 또 피부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때를 밀거나 하는 걸 좀 피해 주시고, 목욕을 한 다음에 되게 물이 묻으면 다들 나와서 이렇게 막 그냥 막 문지르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톡톡톡 두드려 주는 식으로, 눌러주는 식으로 이제 네. 수분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닦고 나서 바로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목욕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몸에 수분을 잘 유지를 하려면 아이들 같은 경우 목욕하고 막 뛰어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닦고 하는데요. 예. 가능하면은 욕실 안에서 이제 닦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시면 훨씬 더 수분이 많은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예. 건조함이 좀 심한 피부 같은 경우는 로션보다는 크림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보습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기름기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네. 제품을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피부나 뭐 기관지나 다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네, 몸 수분 건강에 좋은 상태를 거네요.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내적인 걸 알아봤고요. 추워서 눈이 오면은 이제 미끄러워지잖아요. 네, 특히나 이 노약자들은 조심해야 될 텐데 어느 것을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네,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골 양도 줄어들고 근육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도 상당히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추운 날씨에 빙판길 같은 곳에서 이제 또 미끄러지거나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타박상 정도로 예.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뼈도 약하고 근력도 약하니까 잘 넘어지시면 부러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냥 골절로 입원했는데 그 골절 때문에 오래 입원하다 보면 또 병원에서 폐렴 생기고 다른 감염이 생기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출을 하실 때는 낙상할 위험성이 적은 곳을 찾아다니는 게 가장 좋은데요. 되게 그늘진 곳에 빙판이 많으니까 이제 햇볕이 나는 그런 곳에 다니시는 게 더 좋겠고요. 운동하실 때도 이제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야외 운동을 굳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전 시간대나 밤 시간대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햇볕이 나서 조금 기온이 올라가는 낮 시간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신발 같은 경우도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걸로 하셔야지, 요즘 같이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게 되면 밖에서 미끄러지지 않더라도 젖은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밑창을 반드시 그 미끄럽지 않은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실내 운동이 더 좋다고 하지만 야외 운동도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운동하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우리가 겨울철에는 일단 근육이 좀 경직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그냥 바로 시작하면은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이 있기 쉽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에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야외 운동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경우, 뭐 스키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등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체온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상 같은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옷으로는 잘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라던가 귀라던가 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모자를 쓰거나 귀마개를 하거나 목도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보온 장구를 잘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두꺼운 옷을 하나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으면 아무래도 그게 훨씬 더 체온 조절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이 젖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젖은 옷은 가능하면 빨리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대개는 자외선 조사량이 적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스키장을 가거나 하게 되면 눈에 이렇게 자외선이 반사가 되다 보니까 예. 여름 못지않게 피부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저 산행 즐기시는 분 중에 산에 올라가기 전이나 정상에 올라가서 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있어요.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덜 춥다고 하시는데, 예. 이게 일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를 하고 나면 피부에 혈관이 확장하면서 더운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열을 많이 뺏겨서 결국 금방 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음주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겨울에는 활동량이 많이
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도 적게 하고 음식 같은 경우도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음식이라던가 운동에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겠고요. 지금까지 독감 예방 접종 안 하신 분들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추워지면 독감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감 예방 접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겨울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